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지난 2일 기준으로 15명으로 늘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 알아봤습니다. 대한 독립선언 10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기원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쉐마 교육으로 잘 알려진 과천 약수교회가 사단법인을 설립해 다음 세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설립 취지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아프리카에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마지막 차례를 진행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펼칠지 CTS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지인 혹은 가족을 통한 2차, 3차 감염의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우려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각각 373배, 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면세점과 영화관 등의 장소들은 임시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6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방문한 명륜교회는 지난 2일 현장 예배 대신 인터넷 영상 설교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계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공연 위러브 피에스타인 서울이 대표적입니다. 4일 예정된 세계 성시화운동본부의 성시화운동 전국 지도자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로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총 701명의 귀국자들은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입소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2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인원은 보건교육을 받고 귀가합니다. 지역 목회자들은 귀국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정말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또 정말 이곳에 오는데 또 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어려웠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또 그들도 다 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현황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1339 콜센터, 관할 지역 보건소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독립선언보다 더 먼저 발표한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1919년 2월 1일 만주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인데요. 대한독립선언 10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한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선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대한독립선언문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사단법인 뉴코리아와 박용만 기념재단이 마련한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예배 현장. 이날 예배는 1919년 2월 1일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많은
선진 열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통일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의 후반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1년 전에 우리 열조들이 외쳤던 그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 속에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독립열사 박용만 장로의 후손인 박용만 기념재단 박상원 회장은 1919년 발표한 독립선언 중 2월 1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은 이후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으로 이어져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했다며 이후 독립열사 박용만 장로가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에서도 대한독립운동이 확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및 대한독립선언 100년의 날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1919년의 처절했던 그 시대를 그려보며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더욱 번영된 나라로 인류 역사에서 1등 민족으로 발전을 다짐하고자 대한독립선언을 기념합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회복, 한국교회 부흥, 국민통합과 한국경제 발전, 국가와 민족의 안녕 등을 위해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평화통일 만세! 만세! 복음통일 만세!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는 타종교와 이단들이 단체를 설립해 인성교육 등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과천 약수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돼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모범을 제시해온 과천 약수교회 쇠마학당. 성경을 기반으로 건강한 토론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침체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온 쇠마학당이 사단법인으로 또 다른 사역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쇠마학당 연구원을 설립한 겁니다.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는 지난 10여 년간 쇠마교육의 영향력을 확인한 만큼 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합니다. 쇠마학당 연구원 사역의 첫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수련회를 올 여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쇠마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 수련회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지난 10년간 쇠마 관련 행사에 참여한 4천여 명, 700개 교회를 대상으로 기독교 학교와 연대해 진행한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기 잡는 것들, 그다음 가구 만들기라든지 그 부모 세족식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정말 부모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자녀가 기뻐하고 그냥 저희도 이제 해보니까 1박 2일 코스를 해보니까 너무 부모하고 자녀하고 친해지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사단법인 설립은 기독교 문화의 홍보와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덧붙입니다. 불교가 템플스테이 등으로 불교 문화를 확산시킨 것처럼 기독교도 유서 깊은 교회와 선교 관련 유적지 등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불신자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나 우리가 정말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90%, 95% 이상은 해야 되겠죠. 교회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1년에 그 각 교회마다 한 번만 아니라 2번, 3번도 할 수 있다. 개교회 자체적으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도약을 시작한 사단법인 쇠마학당 연구원.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아프리카에서 진행합니다. 북미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를 거쳐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6차 캠페인은 It's OK with Jesus를 주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는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인종차별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고 토속 신앙과 미신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캠페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복음 광고 게시와 다국어 전도지 15만 부 지원, 거리 전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가 북한과 통합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펀드는 북한 정부와 NGO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북한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통합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2022년 9월 30일까지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에 약 5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금은 UN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약물을 사는 데 사용하며 다제내성 결핵 관련 사안은 유진벨 재단이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70년 역사에서 어린이 삶의 변화가 오히려 후원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근거로 뉴 체인지 미를 컨셉으로 70주년 엠블럼을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70주년 엠블럼은 숫자 70을 형상화해 후원자와 후원 어린이의 연결고리를 표현했으며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이자 변화의 가치 속에 연결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세영 팀장은 창립 70주년 엠블럼에 담긴 의미처럼 앞으로 월드비전이 만들어갈 변화는 어린이와 후원자가 함께 가는 더 큰 가치의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더욱 노력하는 월드비전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위해 긴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중국에 방호복 약 1,860개와 수술용 마스크 약 1,600개, 방호용 마스크 18,000여 개를 중국 우한에 긴급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수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서울 종로 낙원상가 5층 청어람홀에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날개 그늘교회 남호성 목사와 군인권센터 윤선주 상담사, 법무법인 박종훈 변호사와 최갑주 SFC 간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또 2019년 사업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포럼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 박성철 교수가 사회적 트라우마와 종교 중독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주날개 그늘교회 남호성 목사가 논평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2020 한국 컴패션 일반인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한국 컴패션 일반인 홍보대사는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 어린이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 등에서 컴패션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컴패션 어린이 양육에 동참하고 있는 20대 이상 후원자로 선발된 홍보대사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후원자를 만나 사랑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컴패션을 홍보하고 다양한 홍보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일반인 홍보대사는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해돋는 마을의 엘드림 노인대학이 일본 동경 희망 선교교회 정진숙 목사를 초청해 밥사랑 나눔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진숙 목사는 인생을 포기했던 일본 노숙인들이 복음으로 치유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동경 희망 선교교회와 사역을 공유해 영혼 구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밥퍼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가 26대 이성조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예식에서 이성조 목사는 부족한 종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며 민족을 품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진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저의 하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선배가 한 그 길을, 민족을 살렸던 길을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시절에 다시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민족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상동교회는 1888년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대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했으며 항일 독립, 민족 계목 운동 등을 펼치면서 민족을 섬긴 교회입니다.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신년 할애배와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 회장인 CTS 기독교TV 최대진 기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자들이 올해도 서로 도우면서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협회 명예회원 가입과 피선거권 관련 건을 다뤘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더 온누리교회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를 초청해 창세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은 이지웅 목사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놀라운 진리를 담아두셨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이 담겨 있다며 창세기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성경이 쓰인 시대적 배경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구전된 신앙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교계와 정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연합 봉사회 이사장 이기복 감독은 요셉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 9대 회장으로 모건대학교 권혁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먼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의 회장이 됨을 굉장히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에 우리 회원님들을 잘 섬기면서 각 분들이 좀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제가 또 찾아뵈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우리 대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섬기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은 지난 2003년부터 대전시의 성시화와 복음화 그리고 연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할애회가 운정 참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직전 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파주시를 위한 교계 지도자와 지역 목회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금년 한 해 어려움이 많겠다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파주는 통일에 앞장서야 될 귀한 도시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교의 일들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와 인사례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지방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 있는 대신대학교는 3년 연속으로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신대학교 최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남권 기독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대신대학교는 195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으로 대구 야간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보수신학 요람으로서 1996년에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고요. 2000년에 신학대학원 설립 인가, 2001년에는 일반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국제교류교육원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대신대학교 졸업생은 7,400명 정도 됩니다. 대신 비전 2030으로 학문, 경건, 사랑 이 세 가지 모토를 걸고서 학부에서 신학, 사회복지, 상담영어, 교회 실용음악, 대학원에서는 신학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과 사회복지, 영어 영문, 교회음악과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대학교에서는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서 3년 연속 지방에 있지만 신입생 충원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대학교에서는 부설연구소가 5곳이 있고요. 부설기관이 4곳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계속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이나 핵심 가치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대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 기초에 의한 교육 교연 이념이라는 개혁 신학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과 경건으로 훈련된 신학년 양성과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대신대학교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기초 학문과 경건 훈련을 통한 신앙적인 인성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영성, 지성, 인성을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신대학교에서는 이 영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신대학교에서 영성 강화를 위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목회 티칭 그리고 평신도들에 의한 훈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 훈련과 기도, 전도, 설교 등 정기적인 신앙 수련회와 학술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영성 강화 훈련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들을 위한 신학의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학령 인구도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대학의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방 신학대 같은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신대학교 특성화 전략은 한국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어서 저희 대신대학교의 교직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과 국제교류원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강소대학으로서 맞춤형 운영 체계를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통한 전략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체질 변화에 따른 교육 체계 개선과 여러 가지 강좌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 대안을 보면요. 만학도와 직장인을 위한 주중반, 주말반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연상선상일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 상생을 위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평생 학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가정복지와 노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교양 가정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확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인문학 강좌와 실용음악,
그래 악기 노릇은 바이올린, 플룻, 드럼 등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별화된 마인드와 미래를 향한 목표, 열린 학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상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참 위기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신앙을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도 총장님이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은 주일 학교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학교가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더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를 둔 기독교 교육을 통한 굳건한 신앙 개성의 확대 방안을 우리 학교가 계속 모셔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전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 대신대학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신학대학교와 연관된 성경적 교육 확대 방안을 가지고 꾸준하게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대신대학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기독교 대학들은 더욱더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다음 세대를 꾸준히 이어가야 될 기독 전문인 인재를 양산하는 데 주안점을 줘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 그리고 어린이들 목회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회 현장에 가져와서 필요한 과목과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면서 특강 및 문화교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패러다임을 저희들은 계속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나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계신데 앞으로도 여러 계획과 비전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해 주시죠. 다양한 사회 기능이고요. 요즘은 융합과 통섭이라는 그런 기체 아래 사회는 발전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도 하느님 말씀에 근거한 작지만 강한 특성화된 대학, 강소대학으로 발전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영남권 교회 구심점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에 부응하는 글로벌한 신앙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 양성과 더불어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계에 내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의무를 지닌 복음의 전진 기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원과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발전에 대한 동기와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학교인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다음 세대 교육과 다문화 교육 그리고 통일시대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의 견인차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대신대학교를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